단지파인 동이족의 문화와 과학,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 한민족의 기원인 단지파의 역사를 논할 때 동이족인 단지파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이족은 고대 중국의 요동반도에서 한반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으며 이는 중국의 사학자 서량지 교수와 부산연의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들의 활동 범위는 산동반도, 하북성 발해 연안 요동반도, 조선반도 등을 포함하여 그 중심지는 산동반도였습니다. 동이족은 단순한 민족 집단이 아니라 훌륭한 인성과 문화를 갖춘 어진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동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만큼 동방의 사람들로서 대인의 덕목을 실천하는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동이족의 문화는 현대 한민족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이족은 고대 중국의 역사와 철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복희와 연관이 깊습니다. 복희는 동이족의 대표적인 인물로 주역의 8궤를 창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역의 8궤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의 원리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현대 과학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법의 개념이 동이족의 주역 8궤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비에트와 라이프니츠와 같은 서양 학자들은 주역 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고 해석하며 고대 동양의 수학이 서양의 수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이족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고 현대 과학과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이족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문화적 철학적 유산이 한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탐구하고 복희 8궤와 이진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이족의 과학적 업적을 조명합니다. 이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 단지파의 중심 무대였기 때문에 대만의 사학자 서량지 교수는 그의 저서 중국사전사화에서 은나라 주나라 무렵의 동이족의 활동 범위는 중국 요동반도는 산동반도, 하북성 북경 등지 발해 연안, 하남성 강소성 상해 등지 안위성, 호북성 요동반도, 조선반도 등이며 그 활동 중심지는 산동반도였다 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 학자 이제는 물론 부산연도 단군, 조선족의 문화라고 인정한 홍산문화의 주도 세력을 동이족이나 예맥족, 단지파이 분포된 것을 볼 때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예부터 우리나라를 동방민족 또는 동이, 민족 동이족 단지파이라 불렀다. 이 동방은 동방과 달라 동방의 숨은 참뜻은 이는 동방의 동쪽의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는 오랑캐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 어진 사람들이 사는 동방 땅이라는 뜻이 있다. 또한 궁활에서 유래하였다. 만물은 대개 그 땅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서 잠옷, 그 땅의 이치에 따르는 품성을 지니고 있는데 오직 동이만이 대를 따르는 대인들이다. 동이인의 풍속은 어질고 어질면 장수함으로 동이에는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가 있다. 생각컨대 하늘은 크고 존귀하며 땅도 크고 존귀하며 사람 역시 크고 존귀한 것이다. 크고 존귀함을 나타내는 대자는 사람의 형상을 본뜬 것인데 이자의 옛 글자는 대자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렇듯이 군자는 동이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동이인들처럼 행동하면 복이 내린다. 중국 정사 조선열 국전 서울 동문선 1996년 참고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부산연은 중국의 사학자로 고대 동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태오 복희가 우리 민족인 동이족은 단지파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 근거로 복희 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비에트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비에트는 프랑스의 수학자로 이진법의 원리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복희 8궤의 8궤를 이진법의 8자리로 해석하여 복희 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산연은 이러한 비에트의 주장에 동의하여 태오 복희는 한민족의 후손인 동이족 단지파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복희 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복희가 동이족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이족은 고대부터 이진법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연의 주장은 일부 학자들로부터 지지받았지만 다른 학자들로부터는 반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박하는 학자들은
복희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비에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이족이 고대부터 이진법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연의 주장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희8궤와 이진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태오 복희는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부산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내용입니다. 복희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비에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비에트는 복희8궤의 8궤를 이진법의 8자리로 해석하여 복희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소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희8궤는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인 동이족이 고대부터 이진법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빈약하다. 동이족이 고대부터 이진법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몇 가지 있지만 그 기록이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 동이족이 고대부터 이진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부산연의 주장은 태오 복희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연은 비에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태오 복희의 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고대 동이족의 뛰어난 수학적 지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역은 모든 과학의 열쇠이며 모태이기 때문에 태오 복희의 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고대 동양의 과학이 서양의 과학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연의 주장은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복희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주장은 비에트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인 복희8궤는 고대 동이족의 출신이며 천문학, 지리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의미가 단순히 이진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연의 주장은 고대 동양의 수학이 현대 수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에트와 라이프니츠의 주장은 고대 동양의 수학이 서양의 수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대 동양의 수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태오 복희의 성은 풍족이며 고대 동이족은 단지 파라고 되어 있고,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부산연은 태오 복희가 동이족단 지파로 알려진 것은 중국의 역사와 철학에 관련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고대 동이족 단 지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들의 문화와 전통은 주로 괴사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습니다. 주역은 우리 조상인 동이족단 지파의 전통적인 사상 체계 중 하나로 괴를 사용하여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태오 복희는 주역을 연구하고 이를 서양에 소개하는 데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진법은 0과 1의 두 가지 숫자만을 사용하여 숫자를 나타내는 체계로 현대 컴퓨터 과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주역의 괴를 보고 이진법의 개념을 이끌어내는데 그가 이를 체계화하고 정립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전도사 부베와의 편지 교환을 통해 주역을 배우고 괴상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진 라이프니츠는 주역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기 위해 동양을 다녀온 신부들의 보고서를 입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주역 64궤의 연구는 그가 서양의 이진법을 소개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우주의 원리와 변화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각 궤는 6개의 선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의 조합이 이진법의 0과 1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 라이프니츠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진법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그의 논문은 주역에 대한 서양 세계의 이해를 넓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16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프랑수아 비에트가 이진법을 발견하고 그 발견의 근거로 고대 동양의 태오 복희 8궤를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비에트는 1697년 파리 과학학술원에서 자신의 구상한 개념을 정리하여 이진법 정수론 주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비에트는 0과 1만을 사용하는 이진법을 이용하여
숫자를 표현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비에트는 이진법이 기존의 십진법보다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에트는 1709년에도 복희 8궤와 함께 이진수를 나타낸 분석표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분석표에서 비에트는 복희 8궤의 배열이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에트는 복희 8궤의 8궤를 0과 1로 표현하여 8개의 궤가 각각 이진수의 이진수 단위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에트의 주장은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복희 8궤가 이진법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주장은 비에트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희 8궤는 우리 한민족의 출신이며 고대 동이 탄지파는 천문학, 지리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의미가 단순히 이진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에트의 주장은 고대 동양의 수학이 현대 수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복희의 8궤는 8가지 궤성을 3개의 효로 나타내며 라이프니츠는 이를 이진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를 1과 0으로 표현하여 이진수로 나타내면 8궤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이진수 표현이 부호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를 주역의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논문과 연구가 나중에 부호 논리학과 이진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후 부호 논리학의 대가가 되면 선하의 불가사의한 이진법의 새로운 발견은 고대 동양의 복희가 발견한 철학서이며 문학서인 주역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요약하자면 복희 8궤와 이진법의 연결은 비에트와 라이프니츠의 해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8궤는 단순히 수학적인 체계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8궤는 고대 한민족의 동이족 문명에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으며 이진법에만 국한되지 않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는 8궤에서 영감을 받아 이진법과 부호 논리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동양 철학이 서양 과학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